자, 변수에 계속 당하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라고 제가 오늘 오프닝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계속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관문 옵션 만기를 맞으면서 외국인들이 1조 넘는 폭탄을 쐈었죠. 때문에 코스피는 2000선을 간신히 아슬아슬 지키면서 끝났었는데요. 오늘 2차 관문인 금리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음에도 시장은 2020을 장중에만 회복했을 뿐 이 시각 현재 2000을 하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월 금통인 날 코스피는 우려했던 2000포인트 이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중에 2020포인트를 회복시켰던 주체는 기관이었는데요. 지금 기관이 이탈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 쌍끌이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만만치 않게 외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인들은 현물만 거의 4천억 가까이 팔고 있네요. 선물을 사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때문에 2천을 하회하니까 증권주도 힘이 없고요. 건설, 조선, 자동차 모두 반등하다가 멈칫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종목들도 속속 지금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520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오늘 오후장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지켜야 되겠죠?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한 통 보냄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지금부터 문자 참여 기다리겠고요. 또 한정된 시간 속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쪽이 있는데요. 바로 와글와글 게시판입니다. 아래쪽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 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시 참여 기다리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1996, 코스닥은 521.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에 형성될까요? 일단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지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이유, 2천까지 내주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오전에는 3일 연속 급락 후에 좀 보합권에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지만 오후 들어서 주말을 앞두고 주변 신흥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가 되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이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 건설 등이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강하지만 보험과 은행, 전기가스, 의약품 업종은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파는 것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파는 것이 차익 실현 정도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옵션 만기라서 많이 팔았다 치지만 오늘 이 시각 현재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파는 것은 결코 적다 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증시 전망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금일 기준금리가 동결을 했지만 신흥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따라서 다음 달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 금통위 전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감소되면서 차익실현 욕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되었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더욱 가시화될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일시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난달 21일 모건 스탠리가 한국과 대만의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정한 이후에 한국에 대한 매도세는 크게 확대되면서 대만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매도와 함께 신흥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외국인 매도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3월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3월 금통일 기준으로 당분간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신흥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3월 금통일 기준금리 인상,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전까지 외국인들로부터 크게 매수세 들어오는 거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증시도 그때까지 좀 힘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마감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만약 종가가 2,000포인트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만약 그걸 예상하고 전략을 짠다면 어떤 식으로 짜야 맞는지요? 네. 일단 금주가 5일 연속 음봉을 만들면서 이제 약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뭐 일정 수준의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약화와 신흥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으로 뭐 여전히 혼조 국면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현금 전략과 함께 낙폭과대주의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낙폭 과대되는데 지금 살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리스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종목으로는 뭐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한진중공업이라든지 건설주에서는 외국인 매도로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던 대림산업, 그다음에 IT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하이닉스, 은행에서는 KB금융주죠. 그리고 에너지에서는 SK에너지, 그리고 운송에서는 아시아항공 등을 뽑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리스트는 봤지만 일단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전략 얘기를 하셨고 단기 트레이딩도 기본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오늘장 특징 추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금통위가 있었던 날인데 따끈따끈한 시장 이슈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반등은 월요일쯤이나 어쨌거나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네요. 2,000포인트까지 이탈했는데 역시 2,000포인트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깨고 내려갔는데 이제는 뭐 이격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반등 쪽으로 좀 감안을 해야 될 텐데요. 시장의 분위기나 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 재료 역시 뭐 좋게 작용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원래 봤었던 그 확률 자체도 한 반반 정도로 봐왔었죠. 현재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난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연속으로 하기가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그렇게 호재로 작용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달에 그 통계청에서 그 물가 수치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봤었죠. 이 소비자 물가 수치요. 4.1%로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연말까지 3.5%나 한 3.75%까지 올려야 된다는 시각이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한 2%까지 내려갔었던 그 금리가 작년 7월하고 11월하고 또 올해 1월에 세 차례 인상이 돼서 2.75%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너 차례 추가적으로 인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이번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할 것을 또 언제 이게 금리 인상이 되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긴축의 문제가 올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뭐 2달 연속 올리는 건 확실히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뭐 언젠가 또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물가 불안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 시장 뭐 코스피는 2,000포인트 지금 1,990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말이죠. 코스닥도 딱 520에 걸려 있는데 업종별로도 좀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험주는 또 낙폭이 많이 컸다가 줄였다가 지금은 어떤지요? 예, 지금도 뭐 보험주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당일에는 회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험업종 2.5% 내리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금융주, 보험주 뭐 이쪽이 특히 안 좋아하고 보험주가 가장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업종 자체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렇게 뭐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거나 보험주가 약세를 보일 그럴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금리 인상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될 테니까요. 건설업종 뭐 나쁘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건설업종 뭐 해외 수준 모멘텀 같은 그런 다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금리 모멘텀까지로 결부셔서 호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험주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수 얘기를 하기가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인데요.
보험 업종 자체가 지금 따져보면은 작년 저점에 비하면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생명보험 쪽이 그다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험주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종목별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40-50% 정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벌써 한 3-4일째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밀렸나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까지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였었던 그 상승폭이 한 30%가량을 반납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보통 이 종목별로 조정을 1차적으로 보면 30%,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면 한 50% 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매수 권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대응 가능한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험주 중에서 뭐 탑픽주로 관심권에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 관점에서 본다면 메리츠화재나 현대화재를 꼽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메리츠화재 또 현대해상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참 복잡다단했네요. 정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4일 동안 100포인트 빠졌다는 것이 어제까지의 상황인데 오늘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 낙폭은 크다 하겠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하고는 정말 대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요. 예. 뭐 뉴욕 쪽은 조정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글로벌 쪽에서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커플링 되고 있는 우리 증시와 또 다른 증시를요.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 시장하고 이 동남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 쪽하고의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뭐 1% 하락을 한다 가정을 하면은 3% 후반대 하락을 보인다 주간 단위로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1%가 오르고요. 나스닥도 뭐 한 0.7% 오르고 독일이나 프랑스 증시 이쪽도 강했습니다. 뭐 독일은 강보 앞선이었는데요. 워낙에 또 이쪽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강했기 때문에 0.3%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프랑스 역시 한 1%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죠. 반면에 브릭스 국가가 어제는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제까지 좀 많이 내렸었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약보합 정도였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가 1%, 인도가 한 3%대 주간 하락률을 보였고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었던 그 동남아 증시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가 4%, 뭐 태국과 말레이시아 3% 정도 이런 식으로 동남아 증시 굉장히 안 좋았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이머징 국가 쪽에서 모두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브릭스 쪽이 좀 그나마 하락폭이 조금 이번 주는 좀 적었다. 이것은 지금 이번 주 이전에 미리 내린 낙폭이 많이 심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좀 낙폭이 적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동행했었던 이 동남아 증시가 이렇게 하락이 심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그 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좀 심화되고 있죠. 오늘만 해도 한 4천억이고요. 이쪽에서 유동성 유출되는 그 모습,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동반되는 이 상황이다 본다면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의 흐름 자체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뭐 지지선이 2000선이 좀 중요했었는데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2000선이 지금 깨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10포인트 이상 더 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해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2000포인트가 뭐냐, 1990도 깨졌다. 지금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봉이 만약 이 정도에서 형성된다면 거의 이번 한 주간 4%를 잃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2000포인트 밑에선 사라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의 전략은 어떠신지요? 예, 그 관점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이 외국인 쪽 매도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반등의 강도도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 추세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 버린다면 반등이 나와도 그 한계가 너무나 스윙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약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미 198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격도상으로도 한 96%를 깨고 한 95%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거론됐었던 그때와 거의 비슷한 이격도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공포 심리보다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잡을 수가 없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이 이동평균선이 빠르게 지수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수렴했다가 하향으로 이렇게 쫙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수대별로 저항선이 이제 이평선끼리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기술적 지지대를 이제는 60일 이평선까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 이거를 찾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많이 내렸던 그 타이밍, 많이 내린 타이밍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면 이격도를 봐야 될 텐데, 이미 이격도는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좀 투자 심리 쪽에서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대별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현금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2000포인트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 기준으로 이 삼선전환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양전환 포인트가 한 2070포인트입니다. 오늘 마감 지수를 봐야겠지만 추가 하락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는 2040포인트대가 회복이 돼야지 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2040포인트 회복 이전까지는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 결국 많이 내렸을 때 이격도상으로 95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그 다음 2000포인트 선이나 그 이후에 내려오는 그 이평선을 감안한다면 2020포인트대 이 정도에 한 20포인트나 40포인트 정도의 반등, 그 정도를 기대하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앞서서 최재식 팀장님하고 결론은 비슷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될 때가 오긴 온 것 같네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관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들어갑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우선권을 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창구가 따로 있는데, 샘플러스 홈페이지의 아래쪽 지금 나가고 있죠. 들어가 보시면 와글와글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종목 상담 요청에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쪽 글을 먼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 분석해보죠. 외국인들이 문제긴 문제네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갑니다. 최일종 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는데도 일단 재료 하나는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그중에서도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장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은 1시 이후로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가 지금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과 기관들 순매수가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4,140억,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3,7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또 2,600억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그 물량 폭탄으로 지금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가 오전과 오후는 180도로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자체가 2000선에서 2020선까지의 그 61선 부근에서의 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수급적인 측면에 이제 받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핵심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전업종 다, 거의 다 음식료와 통신 쪽을 제외한다 이러면은 전업종에 대해서는 다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흐름이 2천억 가까이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제 국가단체 쪽에서의 이 지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매도로서 지금 돌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공제 쪽에서 7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신도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0억 가까이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갖다가 좀 받쳐주는 모습입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부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죠. 기관들 전체적으로 1,9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리고 서비스 업종 이런 쪽과 이제 화학업종 쪽으로 골고루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쪽 1,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금융업종과 그리고 화학업종
종 각각 뭐 한 450억에서 400억 사이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뭐 이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 핵심 대형주들 이러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흐름이 하이닉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와 이제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 우리금융, 그리고 KB금융과 제일모직 등으로 이제 순매수를 갖다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를 2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 대비로 해서는 좀 눈에 띄게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과 KB금융, 삼성전자와 호남석유, 신한지주와 현대건설, 삼성 SDI 등도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1980선도 지금 깨질 것 같거든요. 1981.929, 코스닥은 517포인트인데 시장이 진짜 오후장 들어서 180도 변하는 걸 넘어서 지금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급락하는 대형주 이날 잡는 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손절은 손절대로 못할 테고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정말 네. 짧게도 수익이 안 나는 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뭐 짧게도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짧게는 수익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상황 자체가 지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매도를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기본적으로 이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5월 달에 이제 1532포인트 저점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이제 9월 달까지의 그 상승 기조, 이런 부분이 좀 더딥니다만은 그래도 1800선까지의 그 고점, 이런 부분을 테스트한 이후에 9월 달부터 해서 현재 시점까지 최근 고점까지의 그 랠리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9월 달에 4조 3천억, 그리고 10월 달 부근에는 이제 3조 정도, 4조 정도 되죠. 11월 달은 1조 6천억에 12월 달 3조 6천억, 1월 달 뭐 전월이 되겠죠. 3,4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요번 달,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순매도 기조 2조 1천억이 지금 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외국인들의 수익률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9월 달,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장세가 박스권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이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글로벌 유동성이 적극적으로 나왔던 9월 달부터의 랠리와 이 수급을 갖다가 따져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무려 이 10%대 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1월 달까지의 고점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최종적으로 20%가 넘는 21% 정도의 수익률이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한 단계를 갖다 또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수가 좀 주춤했던 구간이 11월 중순 이후에 조금 주춤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이후에 12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1930선에서 1900선에서 2120까지 상승을 갖다가 했을 때 그때의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약 14% 정도까지의 그 수익률이 약 10% 정도까지의 수익률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몇 프로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만약에 12월 달에 들어왔던 그 주체들, 이러한 주체들을 봤을 때는 현재 수익률은 4%대밖에 안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9월 달에 들어왔던 그러한 세력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14%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는 측면이죠.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은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수익률 구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1950선까지 매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2월 달 초부터 들어왔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 이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1950에서 현재 수준까지의 지지 기반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1950까지는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시죠?
네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반등 자체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950선까지 열어두되, 그 부분까지 공포 심리를 적극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외국인들이 뭐 언제 얼마를 사서 지금 수익을 얼마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도 내 종목 수익이 더 급합니다.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종목 얘기로 다시 구체화시켜보죠. 자, 지금 5개 종목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영진 부장님도 보험주 정도는 지금 오히려 살 때다 얘기했었는데 LIG 손해보험 추가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동결됐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 이후로 해가지고 미코를 길게 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 들어서 2번 내지는 이제 3번 정도까지의 이 금리 인상 이러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는 선반영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좀 강해 있고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동결은 됐지만은 여전히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죠. 6%대의 아주 이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달도 어느 정도 이러한 기대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달 내도록 어느 정도 모멘텀화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LIG 손해보험도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는 관심주를 따로 꼽지 않으시고 AS만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관심주가 있다면서 오늘같이 급락하는 장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코오롱 인더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4일 연속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꾸준히 3만 주, 2만 주, 뭐 4만 주, 2만 주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5만 7천 주의 또 순매수가 또 같이 동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현 국면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과의 그 역차별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서 현재 그 이평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오롱 인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사는 이제 산업용 필름, 타이어 코드와 이제 에어백이라든가 아웃도어 패션 등을 주력으로 하는 화학업종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부분에 있어서도의 성장성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설 효과, 이 증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폭시 15,000톤 증설과 에어백 쪽으로 이제 증설 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그 영업이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이 발생 뭐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회계 기준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8년 동안의 감가상각 기간 이러한 부분이 11년으로 이제 연장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 300억 정도의 이 효과가 이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은 계속해서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로 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당사의 그 흐름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 매도 전체적인 시장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부채 부분이겠죠. 부채가 좀 많다라는 것이 약점이었는데 작년 3분기에 1조 3천억에서 올해는 상반기에 이제 3천억 정도가 줄면서요. 1조 정도로 이제 줄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한 단계 레벨업 내지는 하나의 리레이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주가가 이제 73,200원에 지금 1.8% 1,300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72,800원 정도까지 매수 구간을 갖다가 좀 짧게 이렇게 매수를 갖다 분할 매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95,000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분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전고점이라는 부분 76,7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요. 오버슈팅이 나온다 되면 9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69,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저점이 그 정도 되겠죠. 그 부분이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하는 날 동행조금증권 최일종 팀장의 관심주는 코오롱 인더였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종목 상담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외에도 샘플러스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는 글을 써주시면 이쪽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목 상담 요청이 많은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동양증권의 권용문 과장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단기 지지선을 몇 포인트로 보시는지 그것부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981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1985까지 조금은 올라왔는데요. 여타의 여태까지의 흐름과는 반대로 굉장히 좀 단기적인 지지선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다렸던 어떤 반등보다는 오히려 그것마저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반등이 약한 이런 전형적인 게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봐진다라면은 지금 이격도가 적어도 한 90 정도, 90 초반대까지 갈 때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격도 92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몇 포인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따로 계산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포인트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적어도 한 1930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습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떠나는 이 시기가? 일단은 종목별로는 또 다른 차별화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어떤 인플레가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어떤 인플레를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업종 쪽으로는 오히려 상당히 좀 내성이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비철 금속 쪽이라든지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러한 원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는 상당히 좀 빠지는 폭도 둔하고 그리고 상당히 잘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금융주들은 상당히 여타의 종목과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빠지는 폭도 양호하고 잘 견디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급락해도 갈 종목들은 또 간다. 비철금속 쪽, 금융주 쪽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전기전자 많이 파는데도 개인들은 또 IT를 사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유망합니까? 지금 살 수는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요, 삼성전자로 조금 대거 매물이 출회가 될 뿐 다른 쪽으로 좀 전이가 심하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4,500억 원가량의 지금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어저께 대비 상당히 줄어든 금액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대만 시장도 지금 2.5%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선진국 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머징 쪽에서 선진국 쪽으로 이탈이 선진국 쪽으로 유입이 좀 가속화가 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작은 이제 국내 시장의 급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급적으로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기본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너무 현재 구간에서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실적이 안정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외국인 쪽에서도 많은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나 이제 개인 쪽에서 그 물량을 전부 이제 받아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너무 지금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신규 매수자나 좀 기존의 보유자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떤 분은 IT를 좋다 보시고 어떤 분은
비철금속 그리고 금융주가 좋다고 하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부터 AS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와글와글의 밝은 미소라고 닉네임을 쓰시고 올려주신 분의 종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750원에 매수하셨고 25% 정도 비중을 들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1월 초에 매수를 해서 한 12% 정도 이익이 났었던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나름 지금 이제 계산해 보시니까 매도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손절매를 해야 됩니까? 이게 주 물음이네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투자자인 경우에는요. 일단은 1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월 11일 날 상당히 큰 폭의 그런 거래량 동반과 함께 이렇게 큰 폭의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큰 흐름 이후에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큰 폭의 또 강한 음봉을 보이면서 다시 오름폭을 대부분의 오름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러한 상승 흐름이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시그널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자리인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큰 폭의 오름 후에 그 다음으로 그 반발 조정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라면은 일단은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한 번씩 그 페일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름폭을 다 반납하고 처음에 상승을 시작했던 그 시발점도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시장 하락하는 상황과 함께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그 크게 큰 하락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등의 모습이 없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물량을 축소 혹은 지금 시점에라도 추가적인 하락 방지를 위해서 좀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전문가들 입에서 손절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중 축소까지였는데요. 그래요. 안타깝지만 유진투자증권 갖고 계신 밝은 미소분 손절만 해야 되나요에 대한 답은 손절만 해야 됩니다. 네요. 자, 그리고 아이디가 조금 어려운데 YJB5 쓰시는 분 우리금융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3% 급락하면서 14,350원인데 이분 매수가는 더 높네요. 수익을 못 보고 계신데 15,200원. 근데 문제는 비중이 60%라는 겁니다. 비중 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비중이 지금 많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전문가분들이 다 추천을 해서 들어갔더니 계속 빠진다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고 물어오셨어요. 네, 물론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종목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가장 시급한 건 이제 수급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좋게 나옴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대비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비중 또한 크시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많지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그 매도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좀 전에 그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자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낙폭 과대에 따른 신규 매수자도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 만큼 일단은 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3월이나 또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 먼저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중장기적인 그 지지선인 지금 14,000원 보다 지금 14,000원 이탈은 아직 없지만은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는 이탈할 가능성도 높은 시점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좀 비중이 크시지만 저는 14,000원 초반에서 오히려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 있으시다면요. 실으셔갖고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문제는 저는 기본 펀더멘탈 문제가 아닌 수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4,000원에 일단은
그 가격 도달이 있다면 일단은 조금 저 순매수 하셔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진 투자증권에 이어서 저희가 또 우리금융까지 봤는데요. 14,000원대에서는 오히려 더 사라, 비중 많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자신감이 있는 그런 전문가의 또 얘기,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와글와글 통해서 두 분이 물어오셨습니다. 두 분 다 가격대는 역시 지금 수익을 못 보고 계신 쪽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다람쥐님은요. 장이 밀을 쳤나 봐요. 제가 이제 조금 방송화해서 밀을 쳤나 봐요. 겁이 납니다. 모든 종목가 마이너스로 지금 다 되려고 하는데 삼성중공업 37,000원에 45%나 갖고 계신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물타기를 해서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37,000원대 분보다 더 한 분이 계세요. 아이디는 좀 어렵지만 R로 시작하는 아이디, 애기 귀여운 그림 있는 쪽으로 해서 보내주신 분은 41,000원에 삼성중공업을 사셨나 봐요. 20% 매수했는데 두 분 다 역시 시장이 급락해서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최근에 중공업주들 같은 게 두 가지의 어떤 거시적인 변수를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광석에 대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격적인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고 있어서 그게 결국에는 중공업주들의 이렇게 후판 가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중공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재료가 되는 후판 가격 상승을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원가 상승이라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볼 부분이 그 배들을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달러 결제로 그 인도가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 또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두 가지 경제 거시적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장 하락과 함께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하락폭은 굉장히 커지면서 너무 심했어요. 맞습니다. 예,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에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거래 실으면서 깨지는 부분들, 특히나 그 이날 이렇게 갭을 실으면서 깨지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러한 저항대로 역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단기 반등 정도로만 그 기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반등이 한 39,000원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예. 일단은 물량을 좀 축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비가 엇갈립니다. 다람쥐님은 37,000원대 사셨으니까 39,000원까지 올라오면은 플러스를 조금 내면서 나올 수가 있는데 41,000원대 사신 우리 R로 시작하는 이분은 어떡하죠? 그 가격 좀 손해보는 가격이라도 예. 물량을 뭐 다 정리하시기 좀 그러시다면은 좀 절반 이상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또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LFFKD LA6님도 역시 39,000원에서 일단은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맨 분께서 오늘 또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종목 상담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이제 트레이딩을 이미 하시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으신가 봐요. 대한항공을 오늘 팔고 신한지주를 샀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지금 신한지주가 2.5% 빠져서 48,000원인데 신한지주를 5만 원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금융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셨는데 신한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은행 업종 중에서도 그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별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였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금융이라는 그 종목보다는 좀 힘이 좀 딸리는 매도세가 지금 오후장에 올수록 좀 가속화되는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넘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트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그 고점 부분이죠. 52,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지속해서 밀리고 나서 어제 오늘 좀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을 보여줬지만 지지선인 49,000원대를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매물 압박
압박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상당히 좀 많은 시점인 거를 지금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거든요.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 않으신 시점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신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손실 때문에 못 파시기보다는 일단 좀 지금 20%의 비중 갖고 계시지만 오늘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비중 20%의 비중을 갖고 계시지만 10% 비중을 더신 다음에 다음 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시고 나서 다음 주 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설마 10% 사신 건 아니죠? 10% 줄이라 그랬는데. 예. 자, 신한지주 오늘은 조금 비중은 줄이고 다음번에 조금 더 사자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장 아직 조금 여유 있으니까요. 예, 비중 줄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문자 쪽도 한번 보니까요. 끝번호 6847님 그리고 끝번호 5051님께서 공통적으로 외환은행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금융주 집중해드리는 날 같은데 외환은행 한 분은 11,200원에 사셨고 한 분은 11,500원에 사셨는데 11,550원에 사셨네요. 근데 이분은 100%가 다 외환은행이라서 더 시급합니다. 11,200원에 사신 분은 30% 정도 비중인데 자 지금 현재 주가가요.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9,720원 두 분 다 손해보고 계시죠? 한 분은 중장기로 들고 가면 매수가 올까요 하셨고 한 분은 외인 기관 다 팔면서 급락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셨어요. 지금 M&A 건이 일단은 걸려 있잖아요. 네, 다른 은행과 다르게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M&A라는 그런 변수가 그 주가에 작용하는 그런 영향이 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큰 흐름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게 외환은행의 월봉 차트입니다. 뭐 상당히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었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이었죠.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제대로 된 그만큼보다 더 큰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자 재차 하락의 모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그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당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과 같이 결부돼서 상당히 좀 어떤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빠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빠지는데 반등은 의외로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으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저점까지 깨고 지금 낙폭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특별히 뭐 M&A 이슈를 뺀다라면은 어떤 그 좀 좋은 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은행주 중에서는 뭐 외환은행보다라는 기업은행이라든지 어떤 KB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미 사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낙폭이 좀 과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같이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의 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 추세를 돌릴 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점에서 일단은 반등이 한 만 원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외환은행 두 분 다 11,000원 위에서 사셨는데 10,000원 정도 오면 역시 비중 축소 반등하지만 조금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시 47분 아직 동시호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참 큰일 났네요. 뭐 코스피 쪽에 119 있으면 좀 불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시각 현재 1976.20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내 포트폴리오 빨간불 보기 힘든 건 당연하겠죠. 네 종목, 내 종목 뭐 다 빠지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한테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장이 될 것 같아요. 전략과 더불어서 오늘 같은 날 관심주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권윤문 과장님 끝내셨으니까 홍인신 전문가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네, 일단 전략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매에 동참하셔서 파시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 쪽에서도 지금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는 점이 지금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긴 하지만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일단은 지금 하락폭이 좀 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오늘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그 경기가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좀 관찰하셔야 할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경기가 소매 지출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실업률 측면이나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전자나 뭐 자동차 쪽에서도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지 저희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적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초점에 맞춰야 될 것인지 일단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세계 DRAM 시장 1,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죠. 지금 업체인데 4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 1분기에도 뭐 실적은 좋지 않을 것 같지만은 뭐 타 기업이 뭐 대만, 일본, 미국 기업보다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력에서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유율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지분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매수 추천가인 28,500원에서 29,500원까지의 지금 매수 밴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가격대인 것 같고요. 손절가가 상당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갭 부근인 27,000원 정도, 27,000원대 초반 정도로 제가 지금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그 가격이 이탈이 없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의 급락을 이용해서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종목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까요? 삼성전자가 91만 7천 원까지 내려온 날이거든요. 뭐 100만 원 간다 그런 삼성전자가 91만 원대까지 왔는데 굳이 이때 종목을 사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략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관심주가 있으면 더 짧게 공개해 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락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내릴 때 강하게 내리고 반등은 미미하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모하지 않나. 좀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세기를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주식 비중을 크게 담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더 그 이격이 과다했을 때 자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그런 점에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한번 관망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다음 주 초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전문가들도 이제 반등 시기도 점차 뒤로 밀립니다. 다음 주 중반 얘기하셨고. 권현무 과장님 오늘 관심주는 없으신 건가요? 전주에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가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된 그 수급 변화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로는 1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로는 13,500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200일선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선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영향과는 다르게 어떤 좀 잘 견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수급 변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2월 7일 날에 외국인 순매수가 한 5만 주 정도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다시 터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시장의 최근의 하락과 함께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들이 있는데 어떤 손절가에 대한 그런 라인도 상당히 짧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200일선 근처에서는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오늘 관심주 오스템 임플란트 하이닉스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장 종료 지금 한 7, 8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한 1.8% 빠졌었던 코스피인데 지금 동시호가에 접어든 상황에서 1978.56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인 옵션 만기일만큼 오늘 그 정도로 떨어지면서도 급락하는 장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수 있다는 점, 지금 가능성 굉장히 농후합니다. 외국인이 5천억 넘게 파는 날, 종가 궁금하네요. 전 끝나고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